안녕하세요. 자, 국어 바보가 3개월 후 국어 천재가 된 사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청이 어머님과의 면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저마다의 다 뭐냐면 어떤 소질이 있어요.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전적 요소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는 어차피 인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해서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특성이 있을 뿐이죠. 이게 이제 저의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가끔 똑똑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친구를 만나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뭐냐면은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세상에 평생 모든 일을 계속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운동을 100가지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다. 이 뭐 몇 가지를 해야 되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제한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 자기 어떤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곳에 집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재능이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도 어떻게 보면 국어는 이런 간단합니다. 바보가 되려면 암기하면 됩니다. 그럼 국어 바보가 됩니다. 그럼 국어 천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고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원리를 누구한테 배우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혼자 생각하는 방법이 있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혼자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뭐 혼자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수학 공식을 스스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학 공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변형시키고 가공하고 새롭게 첨가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란 것은 어떤 누적된 지식, 그 다음에 그 지식 속에 담겨진 어떤 사고 체계,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단순히 어떤 기능화하고 지식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 어떤 정보나 지식들을 개념화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옛날에 사과를 보지만 사과의 색깔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결국 뭐냐면 지식은 파편화되고 단순화되지만은 개념은 응용력이 무한해지는 거죠. 응용이 돼야지 뭐예요? 창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학부형을 대합니다. 물론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대청이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집안 사람들이 되게 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 굉장히 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청이 어머님은 대청이한테 대한 의무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그러니까 간섭을 많이 하면 힘든 거죠. 왜냐하면 간섭이라는 것은 아이를 자기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간섭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면 틀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이런 틀을 갖고 있는데 내 틀로 들어와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구속이죠. 여러분 그 학생이 구속당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제한돼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능동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능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해야지 창의적인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청이 만나면서
처음에 이제 뵐 때도 이제 그런 의사를 표현했지만은, 이번 면담에도 제가, 첫째 뭐냐면, 간섭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유롭게 둬라. 그 다음에, 그러면 바람직하게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글을 보는 학부형도 계실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파르타와 아데네가 있지만 아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 이게 스파르타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봉건주의나 전제국가가 몰락했을까요? 인간은 자유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더 기능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최근에 물론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됐지만 뭐 그 공산주의가 뭐 제대로 된 공산주의도 아니고 거의 독재에 가까웠지만 어쨌든 독재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도 뭐냐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경쟁했을 때 적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몰락한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 창의적이 아닌 사회, 한 인간이 기능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예를 들어서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전수하면서 살아간다든지, 농사를 배워서 어떤 뭐 그것을 전수하면서 살아가든지, 이런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는 또 어쩌면 약간 강력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아랍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드러나듯이, 여러분 보세요. 세계 인구 유대인이 한 1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거대한 아랍의 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래의 공부는 자유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 상당히 암기에 와 있죠. 암기에 와 있는데, 빨리 그 이제, 암기라는 것은 결국 이런 거죠.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선생이 받아서 씹지도 않은 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 간혹 이렇게 씹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신한 음식이 아니라 씹어준 음식이 뭐가 맛있겠어요? 잘못하면 구역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현대 교육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박내품이란 말을 쓰죠. 배를 타고 건너온 어떤 지식, 그것을 이제 박내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식문화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일제시대의 문화를 그렇게 표현하죠. 박내품 내지는 이식문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직까지 서구에,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이식시키거나 그 박내품처럼 일제강점기란 말을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하죠. 예. 그래서 그 시대에 배웠던 어떤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식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해력은 굉장히 좋은데 창의력이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수받는 거죠.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뭐 못하면 문제 좋지는 않죠. 근데 이해가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의 대부분의 이제 그 암기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창의적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창의적 해석을 못하는 애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 공부가 주로 어떠냐? 창의적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의식적 이해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의식적 이해. 이거 공부가 아니죠. 이게 암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칭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애에게 자유를 줘라.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도 생각 꽤 많이 변했어요. 보면 제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어머니와 대청이가 약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말해요. 애가 사춘기라고 그래요. 사춘기라서 애가 말을 한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 대청이가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머님의 그 생각이나 어떤 방식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하는 거죠. 어머니 보기엔 반항이지만은 대청 입장에서 뭐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청이하고 어머니하고 상당히 이제 원만해진 상황이에요. 그다음 어머니도 스스로 바꾸려고 굉장히 간섭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고 말로 하긴 쉬워요. 야, 그거 공부해. 뭐 해. 이거 말은 쉽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 시키기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하는 척은 사람도 괴롭잖아요. 무슨 능률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현대 뭐 생리학자나 어떤 그런 뇌과학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은 더더욱 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간섭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지해 줘야 됩니다. 간섭하지 않고 지지해 주면 머릿속에 창의력이 생기죠. 왜? 신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쾌락이 오는 거죠. 책 보고 뭐 하는 것이 그게 쾌락이 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 보냐? 즐거우니까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책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초중고등학교 때 그런 식의 공부, 암기식 공부 싫죠. 저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니까. 물론 모두가 뭐 쓸모가 없다든지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속에 수많은 어떤 사고나 지식의 체계, 정보의 체계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사고화, 체계화, 흥미롭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냐면은 그 시간만 나면 책을 읽는데 재밌죠. 어떤 것은 뭐 책을 산지 몇십 년 되는데 몇십 년간 그 책을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책들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대칭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미래는 사실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만나던 보던 이런 직업들은 뭐 대부분 사라질 거고요. 그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아마.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직업이 다 사라질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론 이게 이제 로봇과 그 AI가 얼마나 빨리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로봇과 AI 주변에는 생체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학문과도 지식과도 관련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날 이렇게 특이점을 지나서 팡 터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너 전공 뭐 할래? 하고 묻지만은, 저도 학생들에게 가끔 묻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것이지 그게 꼭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에 입학해서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벌써 그 과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뭐냐 하면은 독창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독창성을 통해서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의 직업이죠. 그러나 이건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고급 직업이겠지만 미래에 되면 모든 사람의 직업이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청에게 첫째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서요. 협업하는 방법을 배우라.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남에게 어떤 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것인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한테 배워서 암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도서관이 있죠. 자료가 있고. 지금 자꾸만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네이버만 검색하고 이래서 그렇지 조금만 이제 다양한 검색을 하면은 진짜 다양한 지식을 사고체계 다양한 세계를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빨리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사고의 지식이 성장하는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중학생이나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시에 몰려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고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학교 때는 사고의 틀을 다양하게 하고 심화시키는 그 기초를 닦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공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중학생 경우도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실제 수능시험 이런 것도 꽤 많이 맞을 수 있어요. 뭐 잘하는 친구는 1등급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간다고 잘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성적은 나와요. 그렇게 뭐 죽자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제대로만 공부하면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청이 어머님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첫째 가정이 바뀌어야 되겠다.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한다고 하는데 방법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결국 효율성이 없는 거죠. 제 말은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협의를 통해서 가정이 융합돼야 되고 그 융합 속에서 인간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뭐냐면 세상은 바꿨는데 자기가 자랄 때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처럼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현대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세대 갈등이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해요. 세대 갈등. 다시 말하면 사춘기의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세대적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사춘기 때 세대 갈등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학부형이 계시면은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상처를 안 주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청 이야기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국어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독해 방법 특히 그 다음에 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분들에게 특히 이제 국어 혹은 독서 이런 같은 개념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좋은 책을 읽히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책만 읽히지 마시고 바람직한 책을 읽도록 어머니께서 훈련을 혹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강요하거나 죄송하자 협박하지 마시고 협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훌륭한 자녀가 되고 능률을 발휘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할애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